제사부 광종의 개혁 피로 물든 왕권 강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해종과 정종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왕건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은 서로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949년 정종이 동생 왕소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 이 이름을 들으면 역사학자들은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그는 개혁가였나? 폭군이었나?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광종은 고려를 진정한 중앙집권 국가로 만든 위대한 왕이다. 또 다른 학자는 반박합니다. 아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 잔혹한 폭군이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두 가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광종은 개혁가이면서 동시에 폭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종의 26년 재위 기간 동안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그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고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막광종, 왕이 되다. 949년 32살의 왕. 949년 4월 왕소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2이었습니다. 광종의 어머니는 신정왕후, 황주지역 호족의 딸이었습니다. 광종은 왕건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형들보다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는 꽤 낮았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종의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호족 출신이었고 이들은 광종을 얕잡아 봤습니다. 정종이 물러난 것은 호족들의 압력 때문이다. 광종도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달랐습니다. 광종의 성격. 광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광종은 매우 총명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중국의 역사서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 역대 황제들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강한 왕권 없이는 나라가 안정될 수 없다. 광종은 형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봤습니다. 해종은 외척의 음모에 휘말려 고통받다 죽었고 정종은 불안한 왕위를 버티다 결국 물러났습니다. 광종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나는 호족들을 제압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종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매우 과감하고 잔혹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 측근 제거. 광종은 즉위 직후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정종의 측근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950년 광종은 박수리라는 대신을 처형했습니다. 박수리는 정종 시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죄목은 역모를 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수리가 역모를 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광종은 단지 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951년 광종은 또 다른 대신들을 처형했습니다. 952년, 953년 매년 누군가가 역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왕규일파의 완전 제거. 광종이 특히 집중한 것은 왕규일파의 완전한 제거였습니다. 해종 때 왕규는 이미 죽었고 정종 때도 그의 잔당들이 숙청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종은 더 철저했습니다. 왕규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은 모두 제거하라. 왕규의 먼 친척들, 심지어 왕규 집안과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종 3년 952년 왕규의 일족 30여 명이 처형되었다. 광종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는 외척 세력이 왕권을 위협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해종이 외할아버지 왕규 때문에 고통받은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막 노비안 건법과 과거제. 956년 노비안 건법.
광종의 즉위 7년째인 956년, 광종은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노비안 건법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노비노예의 신분을 조사해서 부당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자유민으로 풀어주는 법이었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에는 노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호족들은 전쟁이나 빚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멀쩡한 양인을 강제로 노비로 만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광종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당하게 노비가 된 사람은 모두 양인으로 돌려보내라. 호족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이것은 우리의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노비는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들고 집안일을 하는 노동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광종은 단호했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부당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실제로 노비안 건법이 시행되자 수많은 노비들이 양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추정컨대 수만 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광종은 정말 노비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광종의 진짜 목적은 호족 세력 약화였다. 노비가 줄어들면 호족들의 경제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양인이 늘어나면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힘은 강해지고 호족들의 힘은 약해지는 것이죠. 광종은 개혁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958년 과거제 실시. 광종의 두 번째 대개혁은 95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과거제 도입이었습니다. 과거제란 무엇일까요?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관리가 되려면 호족 집안 출신이거나 왕실과 인연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진 것이죠. 하지만 과거제가 도입되면서 평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관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종 9년 958년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여 유학을 장려했다. 첫 과거 시험에는 수백 명이 응시했고 그중 몇십 명이 합격했습니다. 광종은 이들에게 관직을 주고 중앙정부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호족 출신 대신들은 불만이었습니다. 전하,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서생들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광종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나에게만 충성할 것이다. 과거제를 통해 선발된 관리들은 호족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광종 덕분에 관리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광종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죠. 이렇게 해서 광종은 호족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료 집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삼막 대숙청의 시작. 960년대 피해 광풍. 광종의 개혁은 960년대 들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숙청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960년 광종은 왕실의 친인척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왕건의 손자들, 즉 광종의 조카들 중 일부가 역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습니다. 961년 또 다른 대신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호족 출신이 아니라 과거에 광종을 도왔던 공신들이었습니다. 광종은 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까지 죽였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광종은 어떤 세력도 자신을 위협할 만큼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공신들이 권력을 쌓으면 언젠가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광종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 것이죠. 쌍기의 등장. 이 시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쌍기입니다. 쌍기는 중국 후주에서 온 귀화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5대 10국 시대로 나라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쌍기는 고려로 건너와 광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광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진정한 왕권 강화를 원하신다면 중국의 제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광종은 쌍기의 조언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쌍기는 과거제 도입을 건의했고 광종은 즉시 시행했습니다. 쌍기는 또한 광종에게 중국식 관료 제도, 의례, 법률 등을 소개했습니다. 광종은 이 모든 것을 고려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쌍기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고려의 대신들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광종은 오히려 쌍기를 더욱 신임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신임하는 것이다. 그는 호족과 아무 관계가 없다. 광종에게는 충성심이 가장 중요했고 쌍기는 오직 광종에게만 충성했습니다. 광종의 심리. 이쯤에서 광종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종은 왜 이렇게까지 숙청에 집착했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광종은 점점 더 의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항상 누군가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과 대화할 때도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광종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시 기록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광종께서 신하를 부르셨으나 그 신하가 병으로 출근하지 못했다. 광종께서는 병이 아니라 나를 피하는 것이다라고 여기시고 그를 파직시켰다. 광종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고립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의심하고 제거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 그렇다면 백성들은 광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흥미롭게도 백성들의 반응은 호족들과 달랐습니다. 노비안 건법으로 해방된 사람들은 광종을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광종 전하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과거제를 통해 관리가 된 평민 출신들도 광종에게 감사했습니다. 전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지만 호족들과 귀족들은 광종을 증오했습니다. 저 사람은 폭군이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처럼 광종에 대한 평가는 신분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막 광종의 유산. 975년 광종의 죽음. 975년 7월 광종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기간 26년. 그는 고려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광종의 임종 장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전해집니다. 광종께서 임종 직전 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왕권을 지켜라.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광종은 죽는 순간까지 왕권 강화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광종이 죽자 그의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광종, 개혁가인가 폭군인가? 광종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고려시대 공식 기록인 고려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종은 총명하고 과단성이 있었으나 의심이 많아 많은 사람을 죽였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광종을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광종은 유교의 덕치를 실천하지 않고 법가의 가혹한 방법만 사용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광종은 고려를 진정한 중앙집권 국가로 만든 개혁가였다. 그의 과감한 개혁이 없었다면 고려는 호족들의 각축장으로 남았을 것이다. 두 가지 평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광종은 개혁가였습니다. 노비안 건법으로 수만 명의 노비를 해방시켰고 과거제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폭군이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의심만으로 죽였고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한 사람을 단순히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광종은 그 복잡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광종이 고려에 남긴 것. 광종의 개혁은 고려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광종 이후의 왕들은 호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왕이 진정한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둘째, 과거제가 정착되었습니다. 과거제는 광종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었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 교육의 중요성, 문인 관료의 등장. 이 모든 것이 과거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셋째, 노비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노비가 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생겼습니다. 넷째,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호종연합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의 전환. 이것이 광종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종의 26년 재위 기간을 살펴봤습니다. 피로 얼룩진 숙청,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고려. 광종은 개혁가였고 동시에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잔혹했지만 결과는 고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실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종 이후의 고려, 경종과 성종 시대를 다루겠습니다. 광종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왕권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고려는 어떻게 유교 국가로 변모해 갔을까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